한국항공우주산업 KA이 발표한 이 엔진은 6세대 스텔스 기술을 탑재했다. 이는 미국조차 질투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KF-21 보라매는 원래 G의 F414 엔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독자적인 24,000파운드급 엔진을 완성했다. 이 엔진은 마하 2.0 이상의 속도를 가능케 한다. 스텔스 성능까지 강화돼 세계가 한국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긴장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이 6세대 엔진을 선점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KF-21의 국산 엔진은 기존 F414보다 20% 강력하다. 24,000파운드 추력은 F-35 엔진에 필적한다. KA이는 6세대 스텔스 엔진은 한국의 꿈기라 밝혔다. 이는 10년간의 극비 프로젝트 끝에 나온 결과다. 미국은 KF-21 엔진이 너무 끔찍하다고 반응했다. 그들의 F-22와 F-35 독주가 위협받고 있다. 한국은 엔진 개발에 5조 원을 투입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하나엔진이 협력해 기술을 완성했다. KF-21 9호기에 이 엔진이 최초로 장착됐다. 2025년 2월 시험 비행에서 놀라운 성능을 입증했다. 중국과 일본이 즉각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동북아를 뒤바꾼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KF-21 엔진은 스텔스 코팅과 열 감소 기술을 적용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설계가 핵심이다. 미국 전문가는 한국이 6세대 기술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이는 F-35의 5세대 한계를 돌파한 성과다. KA는 엔진 국산화율이 90%에 달한다고 자랑했다. 이는 G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난 전환점이다. KF-21의 국산 엔진은 연료 효율이 15% 개선됐다. 작전 반경은 기존 2,900km에서 3,500km로 늘었다. 중국은 KF-21이 동해를 장악한다고 우려했다. 그들은 J-20 엔진 업그레이드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한국 엔진이 F-15J를 압도한다고 경고했다. 그들의 방위성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KF-21 엔진은 2023년부터 극비리에 테스트됐다. 1,500번의 시험 끝에 안정성을 확보했다. KA는 6세대 스텔스 기술이 미래를 연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였다. 미국은 KF-21 엔진이 F-35를 위협한다고 분석했다. 그들은 기술 이전 협상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KF-21 9호기는 마하 2.2 속도를 기록했다. 국산 엔진의 강력한 추력이 이를 가능케 했다. 중국 해군은 KF-21이 항모를 겨냥한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동해 방어 전략을 재검토 중이다. 일본 네티즌은 한국 기술이 무섭다고 반응했다. SNS에서 KF-21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벌어졌다. KF-21 엔진은 터빈 블레이드에 신소재를 사용했다. 타이타늄 합금과 세라믹 복합재가 내열성을 높였다. KA는 엔진 개발은 독자 기술의 결정체라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지원 없이 이뤄진 성과다. 미국은 한국이 6세대 엔진을 선도한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F-22 후속 개발의 차질을 우려한다. KF-21의 국산 엔진은 배기가스 감소를 실현했다. 적외선 탐지 가능성을 30% 줄인 기술이 적용됐다. 중국은 KF-21이 동북아 균형을 깨뜨린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일본은 KF-21 엔진이 동해를 지배한다고 우려했다. 그들은 자국 엔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KF-21 9호기는
2025년 3월 공개 비행을 했다. 국산 엔진의 성능이 전 세계에 공개됐다. KI는 6세대 스텔스 엔진은 수출 가능성을 열었다고 전망했다. 유럽과 중동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네티즌은 한국이 미국을 앞섰다고 반응했다. 그들은 KF-21 엔진의 질투심을 드러냈다. KF-21 엔진은 소음도 25% 줄였다. 이는 스텔스 성능과 조종사의 피로 감소에 기여한다. 중국 전문가는 KF-21 엔진이 J-20을 압도한다고 분석했다. 그들은 한국 기술에 충격을 받았다. 일본은 KF-21이 독도 상공을 장악한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KF-21의 국산 엔진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 120대 전투기에 순차적으로 장착된다. KI는 엔진 개발로 비용이 40% 절감됐다고 밝혔다. 이는 G 엔진 수입 대비 경제적 이점이다. 미국은 KF-21 엔진이 너무 강력하다고 우려했다. 그들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실감했다. KF-21 951은 동해 상공에서 시험을 마쳤다. 국산 엔진의 안정성과 파워가 입증됐다. 중국은 KF-21이 남중국해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해군 전력을 재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했다. 일본 네티즌은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불안해했다. 그들의 반응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KF-21 엔진은 24,000파운드 추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는 F-35의 22,000파운드를 상회한다. KI는 6세대 기술로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고 자신했다. 이는 한국 방산의 새로운 도약이다. 미국은 KF-21 엔진이 F-21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후속 엔진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KF-21의 국산 엔진은 연비 효율이 뛰어나다. 장거리 작전을 위해 설계된 최적화 기술이 적용됐다. 중국 해군은 KF-21이 동아시아를 장악한다고 우려했다. 그들은 항모 방어 전략을 강화 중이다. 일본은 KF-21 엔진이 F-35보다 낫다고 분석했다. 그들은 자국 방산의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KF-21 951은 스텔스 성능 테스트를 통과했다. 국산 엔진이 이를 뒷받침한 핵심 요인이다. KI는 엔진 개발은 한국의 자부심이라 강조했다. 이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혁신이다. 미국 네티즌은 한국이 6세대를 선도한다고 반응했다. 그들은 KF-21에 대한 질투를 감추지 못했다. KF-21 엔진은 터빈 효율이 35% 향상됐다. 신소재와 설계 최적화가 이를 가능케 했다. 중국은 KF-21이 동북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은 KF-21 엔진이 동해 패권을 노린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군사훈련 빈도를 늘렸다. KF-21의 국산 엔진은 2025년 말 상용화된다. 이는 한국 공군의 주력 엔진으로 자리 잡는다. KI는 6세대 스텔스 엔진이 세계 표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수출로 방산 시장을 뒤바꾼다. 미국은 KF-21이 너무 끔찍한 기술이라 평가했다. 그들은 한국의 급성장에 당황하고 있다. KF-21 951은 독도 상공에서 비행을 성공했다. 국산 엔진의 성능이 극명히 드러난 순간이다. 중국은 KF-21 엔진이 J-20을 무력화한다고 우려했다. 그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일본 네티즌은 한국 기술이 일본을 압도한다고 반응했다. 그들의 불안감이 SNS를 뒤덮었다.
KF-21 엔진은 스텔스와 속도를 동시에 잡았다. 이는 6세대 전투기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한다. KIA는 국산 엔진으로 비용과 기술을 모두 잡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방산의 승리다. 미국은 KF-21 엔진이 F-35를 넘어섰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KF-21의 국산 엔진은 동해와 남해를 지킨다. 한국 공군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올랐다. 3만 피트 공중서 200번 실험. 이 레이더가 K초음 속기에 안운됐다. 지난 2023년 3월 4일 서해안의 고도 3만 피트, 약 9,144m, 상공을 전투기 KF-21의 시제기 성능 테스트용으로 만든 기체가 날고 있었다. 한국이 약 8조 9천억 원을 투입해 세계 8번째로 독자 개발한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로, 이날은 레이더를 장착해 진행된 첫 공식 테스트였다. 이 전투기 탄생의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조종석 앞쪽에 장착된 능동 이상 배열 SA 레이더의 개발이었다. 초속 340m, 시속 1224km, 인 마하 1을 웃도는 속도인 초음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압력과 고온을 견디면서도 여러 목표를 동시다발적으로 탐지해 100만분의 1초, 1마이크로초 단위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다.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 세계 12국만 이 기술을 갖고 있다. 우리는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 레이더 국산화에 성공하며 한국형 전투기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해 본격 양산에 들어간 이 전투기는 내년 부대에 배치된다. 이날 테스트의 핵심은 3만 피트 상공에서 레이더가 200km 밖 어딘가에 있는 표적기를 제대로 포착하느냐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파일럿이 레이더 작동 테스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홍윤석, 54, 당시 하나시스템 레이더연 구소장 등 개발진은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레이더 작동 버튼이 눌러졌다. 1초도 지나지 않아 개발진이 보던 화면에 상대 비행기를 감지했다는 표시가 떴다.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건 찰나였지만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하나시스템 100여 명 개발진이 여기까지 오는데 7년이 걸렸다. 홍윤석 하나시스템 레이더연 구소장은 SA 기술 약 90%를 국산화한 주역 중 하나다. 특히 그는 2002년 삼성 탈레스, 현 하나시스템 입사 이후 지금까지 약 23년간 레이더 외기를 걸었다. 폭발적으로 이동통신이 발달하던 시기, 이동통신 핵심 장비를 만들던 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눈앞의 트렌드보다 장기적으로 자기가 성장시킬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싶었다. 그러다 지인을 통해 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레이더 분야에 뛰어들게 됐다. 알스 레이더 외에도 미사일 방공 시스템인 천궁2, 작년 말 국산화가 끝난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한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에 쓰이는 레이더 개발에 그간 참여해왔다. 레이더는 전파가 표적을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목표의 위치와 거리를 탐지하는 장비다. 보통 레이더는 직진하는 전파를 여러 방향으로 쏘기 위해 전파를 발사하는 안테나 장치가 360도 회전한다. 하지만 알스 레이더는 전파를 쏘는 특수 소형 장비, 모듈, 1000여 개를 안테나에 설치해 안테나를 회전시키지 않고도 모듈별로 전파를 원하는 방향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더 넓은 범위로 보낼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알스의 기술의 국산화는 2015년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추진과 더불어 시작됐다. 정부는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수입하는 대신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미 록히드 마틴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독자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SA 레이더 기술 이전은 끝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2016년 3,600억 원을 투입한 독자 개발이 시작됐다.